잠시 후 현장을 또 연결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남아있는 변수라고 한다면 사법 리스크죠.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3심 결과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삽니다.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겠지요.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대법원에서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심리 중인데 6월 3일 대선 이전에 나올 것 같다. 또 5월 말쯤에 나올 것 같다.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른다. 이런 걱정하고 살고 있지 않는다. 크게 개념치 않는 듯한 분위기지만 다른 민주당의 의원들은 대법원을 향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더군요.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나친 걱정을 우리가 기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내일 일어날 일, 오늘 아직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확인할 수 없는 일,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그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이다. 다만 잠시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율 89.77%입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 득표율 3.36%입니다. 기호 3번 김동연 후보 득표율 6.87%입니다. 이상으로 특별당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자의 과반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후보자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들이 단상으로 올라오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의 마음을 다른 두 분의 후보에게 격려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후보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후보자님들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89.77%, 90%에는 못 미쳤습니다만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면서 21대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후보 수락 연설은 잠시 후에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아까 하던 말씀,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마지막 산이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대법원의 선고를 당기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시간을 가지고 법과 원칙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상당히 이례적인 이런 과정들의 연속이 있는데 지금 방금도 보셨습니다만 민주당의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90%가 육박하는 압도적인 득표로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금 선출을 끝내놨습니다. 예. 이 상황 속에서 마치 사법부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법부가 굉장히 대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지금 사법부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이례성이 우리 민주당의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 선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지 지금 대법원에서는 선거법 관련된 재판을 대선 전에 매듭을 지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전원합의체 심리가 통상 월 1회 정도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더 많이 잡아서 다음 달 11일 후보 등록 마감이 있게 되는데 하여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선거법 재판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볼까 합니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되죠. 무죄 확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법 리스크는 물론 다른 재판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선거법 재판에서의 무죄가 확정이 되면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다거나 파기 자판에서 유죄를 확정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김동연 대변인. 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가 국민들이 투표로 사람을 이 대선 후보, 대통령을 뽑는 작업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던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대선 과정에 사법부가 개입한다는 그런 제스처라든가 실질적으로 개입을 깊숙이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면 국민들께서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대법원에서 신속히 심리를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하면서 신속하게 벌써 2번의 전에 심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심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그 판단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그런 목표가
성해졌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뭐 어떻게 뭐 극대화하기 또는 뭐 없애주기 이런 이른바 예단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헌법 84조인가요? 이 대통령은 현 임기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잠시만요. 이런 게- 네. 잠시만요. 현장을 좀 가볼게요.